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민주노총 소속 한 중견기업 노조의 고용 세습 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대로라면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가 채용 우선순위를 정해서 회사에 제시했고 회사 측이 그대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노조가 고용을 대물림했다 이 얘기입니다. 민주노총은 악의적 주장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정치권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자, 의원님이 공개한 문건 일단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화이트리스트란 말도 있고 블랙리스트란 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요. 저도 민간기업에서 예. 이제 고용 세습 요구하는 명단은 화이트리스트잖아요. 예. 근데 누구는 취직시켜주지 마라 절대로. 이건 이번에 처음 확인했어요. 그래서 좀 꽤 놀랐는데. 이번에 예. 누구는 취직시켜주지 마라. 그게 뭐 노조에 잘못 보인 사람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정치 논리를 하면 뭐 요즘 뭐 친문이 비문 숙청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노조의 계파가 세 계파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계파예요. 한 계파 소속된 사람들은 한 10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소했고 노동지청에 그리고 회사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갑질이라도 이건 너무 심한 갑질이다 해가지고 회사 사부에 공개를 한 겁니다. 이 7명을 다. 그러면은 뽑지 마라라고 하는 건 블랙리스트고, 예. 누구누구를 뽑아달라 하는 건 이제 화이트리스트인데, 그렇죠. 누구누구를 뽑아달라는 것은 노조원의 자녀라든가, 뭐, 친인척, 이런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1순위가 자녀. 딱 거기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퇴임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년. 그러니까 퇴직하고 3년 이내에 있는 사람, 직원. 그리고 퇴직하기까지 3년이 남은 사람. 이걸 1순위라고 딱 명시해놨고요. 그 자녀. 그 다음에 2순위는 4년째, 퇴직하기까지 4년 남은 사람이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가 사실은 그 친인척과 지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미스테리한 거는 7인척까지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고용 세습이니까. 이 지인은 누굴까? 어떤 특수관계인가? 이 부분이 지금 미스테리한 상태고요. 그 부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인인지. 의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어떤 회사에는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했을 때 자녀가 들어오면 플러스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니고 무조건 뽑아라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플러스 점수 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예, 그게 이제 우선 채용인데요. 예. 이제 우선 채용은 이제 일반 신입 직원 뽑을 때 자녀 직원 우선적으로 뽑으라는 건데, 그거는 경쟁 정도 하잖아요. 근데 요건은 12명을 뽑는데 10명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이건 무조건 자녀 뽑으라고 한 거예요. 결과도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올 초에.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건 여기에다가 올 여름 정도에 20명 자녀를 더 뽑으라. 또 리스트를 내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오해하신 게, 자녀 우선 채용은 단체 협약에 있더라도 그 단체 협약이 효력이 없어요. 불법이에요. 어쨌든 그거랑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노조가 이런 거를 회사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회사는 왜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계속 파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업을 하고 또 대체 근로도 못 하잖아요. 생산을 아예 뭐 중단시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가 노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회사가 노조한테 볼모로 잡혀 있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 기업이 다 그래요. 그래요? 예. 네, 노조가 뭐 사실 귀족 노조가 아니라 회사의 제왕이지 황제지. 그럼 이거는 의원님이 어떤 내부 고발식으로 해서 제보를 받은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사보가 나왔는데 6월 5일자로. 그럼 꽤 됐네요. 좀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사보는 공개된 거 아니에요. 물론 회사 직원들만 공유하는 거지만 아무런 언론이 이걸 안 받은 거예요. 심각한데. 그래서 그걸 들고 있던 사람이 이런 게 언론에 안 나냐 해가지고 우리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민노총도
민노총도 이걸 알았는데 나중에 이걸 뭉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뭡니까? 그래서 민노총한테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상태고요. 예.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민노총도 알고 있었다. 알았는데 뭉갰다 하는데 실제로 민노총이 알았는지 알았으면 왜 이걸 묵인하고 있었는지. 근데 지금 민노총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게 뭔 죄냐?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민노총이 심각한 지금 불감증이에요. 지금 어치대가 어딘데 고용 세습을 범죄로 인식도 안 하고 지금 거의 민노총이 공공의 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노총은 뭐 악의적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악의적이라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사보에 나온 팩트만 이야기했는데 이걸 범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데 왜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완전 100% 양심불량에다가 자기들이 이제 고용 세습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다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이 지금 블랙리스트 있다고 하고 나서 민노총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왔습니까? 둘 다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공식 답변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없었고. 굉장히 궁금해요. 뭐라고 답변할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사죄해도 용서 못 받을 범죄예요. 뭐 청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사실로 하면. 그리고 아까 충격적인 게 12명을 뽑는데 10명을 지정해서 이 애들 뽑으라 하고 2명만 일반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이 다음 생에는 민노총 간부 아들로 태어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의원님 명단 공개하면서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십니까? 다른 쪽도? 지금 제보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있어요? 예. 예, 여러 기업들에 상당히 지금 이 정도가 보편화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제보,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파급이 컸잖아요. 예. 그런 자료들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공공기관. 네. 예, 강원랜드도 그렇고, 서울시 교통공사도 그렇고, 또 예전에는 금융기관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다고 하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게. 생각보다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이거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얼마 전에 이제 9대 생활적폐라고 해서 9가지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이런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같은 게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좀 20대, 30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좀 단호하게 뿌리 뽑겠다라고 10대 생활적폐로 좀 빨리 좀 포함시켜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탄력 근로제 확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은 다 합의를 한 건데, 지금 민노총을 비롯해서 노조에서는 반대를 당연히 하고 있는 상태고, 의원님은 탄력 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대찬성이죠. 제가 이제 사실 환노위 작년에 할 때도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그때 유보한 건데요. 탄력 근로제가요, 이 생산량을 늘려요.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수요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다, 핸드폰이나 어느 계절이나 어느 시점에 물량이 확 몰리고 물량이 적고 이래요.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물량이 많이 몰릴 때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량이 적을 때는 좀 놀아도 되고. 근데 계속 똑같은 시간 일하면은 전체 생산량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용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탄력 근로제를 해야 회사가 도와주고 그 결과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용도 더 늘어나는 거고. 근데 이제 민노총은 상당히 나쁜 버릇인데 뭔 제도 하나가 바뀔 때 데모를 굉장히 많이 해서 자기가 과실 하나를 더 따먹으려고 이번 기회 이게 항상 그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 봐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노조 입장은 1월 바에는 주 52시간을 왜 했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국회가 경영자들의 요구를 너무 많이 받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경영자만의 요구가 아니라 이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 여쭐게요. 대통령이 어제 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관련해서 조금 국회에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조금 기다려서 논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물러나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데 대통령이 이런 현장 생산, 경제 이런 데 있어서 원칙이 계속 흔들립니다. 이거는 노조 계속 물러나면요. 지금 노조 요구 계속 수행해주다가 광주형 일자리도 지금 무산 의견 있잖아요. 예. 노조가 일자리를 없애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 근로제도 단호하게 좀 해야 됩니다. 계속 타협하다 보면 이것도 실제로 제대로 되지도 않고 계속 그러면 지지율 더 떨어지죠. 예. 다른 하나만 더 묻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님, 이재명 지사 당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나 그 말 한 적 없는데. 없어요? 출당. 민주당에서 출당을 시켜라. 네, 사퇴하겠어요. 유죄 받아야 되고. 네. 그 유죄를 받으면 만일 이 건으로 무죄를 받는다면 김혜경 씨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분들이 헷갈리는데 예. 김혜경 씨가 지금 현재 고소가 돼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 건으로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를 에게 이제 우리 당이 고소를 한 거예요, 어제. 어제 고소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이 문제로 재판을 받아야 돼. 왜냐면은, 이게 자기 와이프가 한 거면, 이게 몰랐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 집에서 실제로 접속도 했고, 침대 위에서 SNS도 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재명 지사 선거 때 이거를 줄기차게 와이프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본인도 조사받아야 되고, 일단은 민주당은 출당시켜라.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출당은 정무적인 판단인데 예. 보통 경찰 기소나 검찰 기소 이럴 때는 일단 출당을 시키고 무죄 받으면 다시 돌아오고. 네, 그래서 이건 이해찬 대표가 아무튼 내가 큰 신세 졌냐 아니면 약점 잡혔냐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검찰의 기소에도 출당 안 시키겠다는 거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라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치받는 거죠.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처럼 출당시키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조기에 단호하게 하면 예. 이거는 민주당 지지율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하다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사 출당 선봉에서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내부 예를 들어 친박 비박이 화해하기 쉽지 않은 게 싸움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감정의 골이 깊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지금 민주당 깨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의원님 야당 의원인데 여당 지지율 올라가도 상관없습니까? 이게 눈앞에 지지율보다도 예. 옳은 말을 하고 바른 길을 가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예.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좀 사실이라면 더 조금 의원님께서 더 수고해서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민노총의 고용 세습 문제는 조용히 안 넘어갈 거예요. 끝장을 볼 겁니다. 예. 민노총 굳이 민노총뿐 아니라도 다른 데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조금 밝혀주세요. 민노총이 대주주예요. 예, 고용 세습 단협이 있는데 민노총이 한 80% 정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만 뿌리 뽑히면 딴 데는 겁나서 저절로 사라질 겁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였습니다.